미국은 CNN, 한국은 CNN 21. 안녕하세요,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우려고 하면 복잡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딱 두 가지 이것만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어서도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는 훌륭한 리더들을 보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의 세계를 우리가 조금만 흘러받는다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동료들 사이에서 아주 좋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떤 분인지 추측해 보시고 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995년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최고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요. 1997년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CEO들이 뽑은 1000년대 밀레니엄 최고의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어렸을 때 이름이 테무친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징기즈칸인데요. 서양 아이들은 엉엉 울고 있을 때 징기즈칸이 온다! 이 말을 하면은 울음을 뚝 그친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나 위험있고 또 두려운 존재고 또 위대한 인간인지 위대한 인물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이분은 전 세계 가장 넓은 땅인 러시아,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그리고 아주 똘똘한 아랍인의 나라들을 차지한 사람인데 거의 한 세상의 거의 반 정도, 예를 들어서 777만 제곱킬로미터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징기즈칸에 어떤 리더십이 있는지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극복하라.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죠. 자, 테무친도 주먹을 쥐고 태어났는데 주먹을 펼쳐보니까 그 안에 핏덩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어렸을 때 태어나서 9살 때 아버지가 이웃 부족의 추장의 딸인 브루토와 약혼을 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독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게 되었죠. 그러자 부족들이 모두 테무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황량한 벌판에서 가족들과 살 수 없어서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들뿌리를 캐서 먹고 들쥐를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혹독한 겨울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는데요. 또 어떠냐면 이웃 부족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무친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야,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다, 이걸 예견을 해서 끊임없이 부족에게서 이 테무친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해 가서 결국에는 몽골 제국의 제1대 우두머리 칸으로 세계를 천하를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청하기인데요. 우리가 경청하기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도 있고요. 또 그 속에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징기즈칸에게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매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냥을 나갈 때는 이 매와 함께 사냥을 나갔죠. 어느 날도 사냥을 이렇게 하고 한참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서 물을 마시러 어물러 갔어요. 물을 떠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매가 갑자기 날아오더니 바가지를 휙 쳐버렸어요. 이제 화가 났지만 다시 한번 물을 떠서 물을 마시려고 하자 이번에도 매가 날아와서 바가지를 휙 쳐버렸어요. 징기즈칸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한 번만 더 공격을 하면 너 이번엔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을 떠서 이게 마시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가 날아와서 바가지를 휙 쳐버린 거죠.
물이 엎질러지자 화가 난 징기스칸은 칼을 빼들고 당장 매의 목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부하가 황급히 뛰어들어오더니 장군님, 이 물을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물에는 독사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이 퍼져 있는 물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징기스칸은 어땠겠습니까? 간담이 서늘했겠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매를 자기 손으로 죽였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절대 판단하지 말자. 두 번째는 아무리 짐승이지만 의사 전달을 하려고 했던 짐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여 말을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명장 중에 두 명장을 얻었는데요. 제베와 수부타이라는 명장을 얻었는데 제베 같은 경우에는 영국 BBC에서 세계 100대 명장 중에 한 분이었고요. 또 수부타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갈공명의 지략가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대단한 명장을 양쪽 수하에 끼고 있었으니까 어떻겠어요? 대단하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경청을 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 징기스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징기스칸 어록에 보면 이런 말이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말인데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또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을 쓸 줄도 몰랐으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도망을 쳤고 내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모조리 깡그리 쓸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유명한 말을 했죠.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참 이 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나를 극복하는 순간 천하를 평정할 수 있었다. 예, 그 하버드 대학의 리더십 권위자 빌 조지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를 이끌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이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아주 자기 인식이 잘 된 사람이고 내적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적인 보상을 많이 쫓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이 높아진다든가 또 화려한 경력을 쌓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물질적인 풍요를 늘려간다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돼서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패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실망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삶에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 역경과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들을 내 마음에서 깨닫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내 마음에서 의미를 찾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개인적인 소명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저희 어렸을 적을 생각을 하면 제가 꼭 콩쥐팥쥐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암투병을 하다가 병상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갓난 동생을 이렇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동생과 제가 한동안 이렇게 살면서 아버지가 너무 이제 볼 수가 없어서 친척집에 저희들을 맡겼어요. 맡겨서 따로따로 맡기게 되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자라면서 오빠들에게 혼도 나고 눈칫밥도 먹고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배고프면 부모 가게 가서 과자를 훔치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새엄마를 얻어오셨어요.
저는 뛸 듯이 기뻤죠. 저에게도 엄마가 생겼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엄마는 제가 그때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뭐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제가 힘들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깨트려질까봐.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도망가시고 새엄마가 도망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서 저를 껴안고 이렇게 펑펑 울었던 추억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 이후에도 또 새엄마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제가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제게 세 가지가 제 마음을 늘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친엄마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늘 바닥을 보고 다녔고 이마에는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야 내 어떤 그런 불행의 조건들을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행했던 성장 과정들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고 또 나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어떤 자양분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과 또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게 인생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 아픈 과거들도 서스럼없이 이야기하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고 또 그들도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위안을 받고 희망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분석 틀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상대방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분석 틀인데요. 거기에는 네 가지의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열린 자아, 또 눈먼 자아, 숨겨둔 자아, 미지의 자아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열린 자아라는 공간은 남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만큼 열린 자아가 많을수록 어때요?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활발하겠죠? 그래서 이 열린 자아 공간을 오픈하고 공개하기 위해서는 숨겨둔 자아라는 공간을 우리가 오픈하는 게 중요한데 이 숨겨둔 자아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 아픈 과거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하고 오픈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오히려 더 훨씬 편하게 되고 자유로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수치심, 트라우마, 내가 남들에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꽁꽁 숨겨두었던 이런 것들을 꺼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내가 마음도 여유가 있어지고 편안해지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보자면 자신을 무조건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배워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솔직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내 아픈 과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같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징기즈 칸의 두 가지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극복하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기.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실천을 하셔도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